음, 분묘기지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권능이라 할 때 신설과 이장을 불가죠. 그래서 뭐 단분 형태로 그다음에 부합장을 목적으로 이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요 가운데 분묘기지권의 치료라든지 존속기간은 원칙이 뭐죠? 약정입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분묘기지권은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까지 분묘가 존재하고 수호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이죠. 그리고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어디에 좀 문제가 그 분묘기지권은 장사법 시행 이후에 분묘기지권은 설립의 존속의 근거가 없으니 이거 아니죠. 분묘기지권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건 법 조문에 뭐라 해야 되냐면 무연분묘 있죠. 무연분묘에 대해서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기지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할 때 분묘 처리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기지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 그때 이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분묘기지권의 점유면적은 장사 등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죠? 분묘기지권의 점유면적은 분묘기지 면적만이 아니라 주의공지에 미친다. 주의공지란 통상 사성까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장사법에 의한 분묘의 분묘의 점유면적이란 분묘기지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 묘지를 제외하고는 분묘 1기당 얼마?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넓어요? 얘가 더 넓죠. 그러니까 장사법의 범위 내로 제한받지 않는다가 맞죠. 그죠? 제한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중개사물 표시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모두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X, X, 뭐? 그럼 모두, 뭐 빼고? 그럼 모두 왜 틀렸는데 왜? 모두 절대 결코 반드시 항상 언제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냥 틀린 건데요. 이러면 안 돼. 예외가 있거든요. 뭐죠? 방향요, 방향. 건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입니다. 그래서 주택은요, 주실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이유입니다. 설명서는 사종이죠.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 관련, 서면 관련 위반은 제재가 업무 정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법정 서식에 의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죠. 그리고 5번 조세가 나오면 항상 두 군데요. 취득가, 세율에 체크하시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까지 됐죠? 쉬운 겁니다. 쉽게 냈습니다. 자, 29번 거래계약입니다. 우리가 권리관계 있잖아요. 그죠?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이 뭘까요?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권리의 진정성 확인은요? 권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근거 자료는 뭘까요? 등기 권리증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는 등기 권리증이 명시되어 있다. OX. 오죠. 등기 권리증은 설명서에 근거 자료에 나옵니다. 그럼 근거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게 뭘까요? 지형도입니다. 등기 권리증은 근거 자료에 나오고 지형도는요? 지형도는 지적 공부에 들어가지 않죠? 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세입니다. 그래서 지세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유는요. 지형도는 도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현장 답사입니까? 지형도가 지적 공부에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아니다 그럴 때 지세가 현장 답사
확인 항목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권리관계를 이게 가끔은 이게 뒤집어 놔요.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와 등기 권리증을 통해서 아니고 등기 권리증은 등기의 권리의 진정성 확인입니다. 진정한 소유자 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동그라미 이것도 등본으로 바꿔놓은 적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원칙이고 충분하지는 않죠. 뒤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뭐까지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해야만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가 판례입니다. 충분하다 해가지고 이거 기출주문이죠. 나왔던 문제죠 이거.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했을 때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가 대리인이다 그럴 때는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두 가지가 있고, 임의대리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임의대리는요,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죠. 그래서 지문에 가끔 나올 때 형이 동생을 대리하여 그러잖아요. 뭘 확인해야 돼? 그래, 형하고 동생은 가족 맞아요. 오촌에 뭐 조카도 가족이고 친척이고 다 맞지? 그래? 가족은 가족관계 등록부는 법정대리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대리한다 그럴 때 이거 임의대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리해 이거 법정대리요 임의대리요?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 물론 둘이 가족이지. 아셨죠? 그러니까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 임의대리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합니다. 됐죠? 네 번째,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금은 해약금 추정이죠. 위약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정 있을 때입니다. 특약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 추정.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매도하는 경우에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면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감증명서가 있고 인감증명서상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으면 아셨죠?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일방이 대리인이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있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가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아셨죠?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는 한다고 등기필증의 제시를 등기권리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뭘 거쳐야 된다?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건을 봤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자꾸 깜빡깜빡 하나 봐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러니까 어쨌든 의뢰인이 진짜로 있잖아요. 그 꼴통 같은 아니 꼴통이 아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상한 막 계약을 하러 와가지고 한 임차인은 친구 데리고 오고 임대인은 엄마랑 와가지고 결국은 있잖아요. 그 임대인 임차인은 약간 이상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정상이었어요. 그래 결국 그 싸워가지고 엄마 집에 갚이고 친구 집에 갚이고 그 이상한 임대인 임차인만 남아서 계약을 결국 맞네 지난주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계약이 이랬어요. 그러면 그런 까다로운 그 의뢰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원리 원칙대로라는 게 최고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그러니까 이 개공이 설명할 때 대리인이 그죠? 대리인이 왔거든요. 남편이 안 오고 아내가 왔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아셨죠? 그리고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요즘 그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주민번호 있죠? 주민등록증상에 발급 일자를 딱 치면 본인 확인이 되는 인터넷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 그건 본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할게 계약할 때는 그 스피커폰 있죠?
탁 열어놓고 녹취합니다. 녹취. 지금부터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모든 내용은 녹취하고 이 고지를 해가지고 이 대리인하고 계약한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죠? 다 임대인하고요. 그 본인 맞으시죠? 이거 임차인이 들어야 되지 그 얘기를. 지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소장이.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무산됐던 이유도 뭐냐면 본인이 아니네요. 임차인한테 비밀 제공한 거야. 그럼 나 계약 안 할 거예요. 막 투닥투닥 하다가 집에 간 거야. 그 이유가. 하여튼 그 임대인 골 때려 임차인 골 때려 개공이 어벙했어. 예, 3위일체가 됐습니다. 3위일체가.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 이퀄 뭐였죠? 사무소. 사무소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겠죠.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뭐 빼고 바로 틀렸죠.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입니다. 소공이 들어가 버리면 이중 소속이 되죠. 그 다음에 법인이라 할 때는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외. 제외입니다. 틀린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럼 무등록자의 중개로 그죠?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무등록자에 대한 중개행위나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무등록자는 무조건 몇 대 몇? 3대3. 세 번째,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관할청입니까? 맞죠?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할 때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 등 있죠? 맞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외국인이다 할 때 등록 신청 시 해당 국가 아포스티브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등을 첨부해야 된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와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죠. 까지. 자, 법원 경매입니다. 경매. 일단 건저당 건보다 후순위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혹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랬죠. 그러니까 1번 건저당, 2번 임차인이고 이 임차인은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 일자까지 갖췄죠. 3번이 뭐 경매 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혹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라 그러는데, 자 지금 경매 신청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경매 신청 등기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었습니다. 또 건저당에 기해서 있을 수 있는데 이 3번에 있는, 그러니까 이 3순위에 있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 신청 등기는 저당권이죠.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건저당입니다. 권리분석의 말소 기준 등기 아시죠? 저담압 정경. 그러면 이번에 있는 임차인은 주임법상에 규정된 권리 가운데 뭘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2순위죠. 배당순위가 3순위에 있는 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있지만 건저당에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선 변제라고 할 때 순위에 따른 변제, 그죠? 뭐보다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건저당보다 뒤에 있으니까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경우를 통상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한다. 맞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임차보증금, 판결문,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강제경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뭐란다? 유찰이라 하고, 이게 우리 매각기일이죠. 일정률에 저감 후 일정률 얼마? 20에서 30%의 저감을 하고 다시 이루어지는 경매를 새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물상보정인은 입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자,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더라? 처음에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죠. 딱 여기 기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뭐 등기 권리증 있죠. 근거 자료에 등기 권리증이 들어간다. 그리고 불응시죠. 불응시 기재한다. 1 그래가지고 기본 확인 사항이죠. 1번부터 몇 번? 8번까지. 2 그래가지고 세부 확인 사항 9번부터 12번까지. 3 그래서 중개 보수 등 해서 13번 항목이 들어갑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실제 상한이죠. 실제 상환 해가지고 요거. 그리고 일식에 들어가는 거, 이식에 들어가는 쭉 얘기할 때 공통이 있었죠.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입니다. 그죠? 일식에만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도배, 환경, 그 다음에 입지, 중에 뭐다? 교육, 판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소방 중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이거는 1~3식입니다. 비선호시설. 이거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물을 때 보통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선호시설은 1식과 3식의 기재 항목이다. 요거요. 그 다음에 1, 2, 3식은 있고 4식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4식의 기재 항목이 아닌 거 토공하고 입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하고 제외되는 거. 제외되는 건 조세. 생략할 수 있는 건 토공, 공시지가, 그죠? 공시가격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은 대상물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딱 체크하시고,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걸 물었죠? 그건 뭐겠어요? 세부 확인사항에 찾아라. 1번, 기본사항 가운데 뭡니까? 표시입니다. 2번은요, 소방이죠. 3번은 입지. 4번은 어디? 권리. 5번은 조세, 그죠? 예, 이렇게.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의 확인 설명서의 권리 부분의 기재 항목입니다. 아셨죠? 33번 조사 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는 임목의 존재 여부를, 자 일단 임목 등록 원부, 그죠? 그러니까 임목의 유무를 보면, 자 원래 기본 전제가 임목 등록 원부 있죠.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 임목 등기를 하겠죠. 임목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목이 성립하고 있는 해당 토지 있죠. 토지 등기부 어디에서? 표제부에서 임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서 임목 유무를 확인하였다. 맞죠? 가압 구간이고. 경계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면상 경계 기준. 두 번째, 설명서 기재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개공에게는 현황 측량의 의무가 없다. 네 번째, 매수인은
경계와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일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가 없다. 4개 다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구현된 담장 등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특정한 틀렸죠. 계약 체결 당시 공부상에 아셨죠? 지적 공부상에 지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계 도면상 경계 기준. 자, 세 번째, 환지 예정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시 누구랑 종전 토지 소유자와 종전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맞죠? 다만 기준 면적은 환지 면적 기준입니다. 환지 면적 기준이라는 거. 네 번째, 자, 등기상 증명서 확인 있잖아요. 2번입니다. 2번. 언제? 계약 체결 직전에, 잔금 교부 직전에. 몇 번? 2번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 직전, 잔금 교부 직전 2번. 5번. 중개대상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상 증명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할까요? 표시니까 대장이 우선하겠죠. 그럼 소유자 인적사항은요? 등기부가. 표시사항은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공, 기본 공부가. 아셨죠? 표시는요?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이고, 대장이 우선하고 기본적으로 소유자 인적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고, 그럼 용도 지역에 대한 불일치는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기준으로. 자,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일단은 딱 눈에 머릿속에 딱 들게, 일단은 개공입니다. 개공이하고 실수 안 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개공이하고 보정 후에만 한다. 예, 등록한다. 그 다음에 경매 실무 교육 있죠. 경매 실무 교육에 관한 내용하고 요거. 그리고 비교되는 게 있는데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7일이가 14일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숫자, 기본 숫자는 14일, 그 다음에 5년이죠. 기본 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격 사유가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의 결격 사유 같을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안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우리 결격 사유가 다 몇 년 좌우가 3년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은 몇 년이겠어요? 2년. 그것만 2년이라는 것만 좀 인식해 두시고, 암기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우, 차, 이, 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뭐 이휴, 취, 정분 해가지고 있죠. 총 합이 7개인데 이거 5개. 그리고 취소는 뭐하고 제거하고 정지는 뭐한다? 표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일단 기본적인 것만. 자, 일단은 보시죠.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만 받을까요? 법인의 대표가 실무규 받습니다. 2번. 개공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은 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틀렸죠? 보정 후 등록입니다. 등록하고 난 뒤에 보증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개공은 보수에 대하여 언제 설명할까요? 위임계약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개별 매각은 매 물건 번호마다 한번 줄거볼까요? 매 물건 번호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리권 증명 문서는 개별 매각은 매 물건 번호마다인데, 일반적 경우는요, 각 대리 행위마다, 매 사건마다입니다. 각 대리 행위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죠. 네, 그 정도. 요건 4번 한번 그냥 봐두시라고. 그 다음에 5번. 개공은 자, 줄 것죠. 직접 출석 줄 것고, 어떤 경우에도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자, 정정신청 대상으로만 묶여진 것은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한번 봐요. 성명, 주번, 토지 종류,
부동산 소재지, 또 실제 거래 금액, 그리고요 계약일, 정정 불가합니다. 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거래 지분, 주소, 전화번호, 대지권 비율, 건축물 종류, 계약 대상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그러니까 미음하고 비읍 빼면 돼요. 그러면 성명하고 성명이 바뀌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성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새로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하고, 어쨌든 이거는 거래계약서 다시 쓰거든요. 부동산 계약서 새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됐죠? 정정 변경 해가지고 정정 신청 사항을 물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지 계약일 해가지고 정정 불가 사유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정정 딱 그러면 정정 불가 사유에다가 정정 신청서라는 별도의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해제 신고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변경 신고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등기 신청 전까지. 변지면 금족이라고 하시죠? 변이 뭡니까? 변경입니다. 여기서 변경이란 추가 교체입니까? 일부 제외입니까? 일부 제외를 말합니다. 지는 뭐겠어요? 거래 지분 비율 두 개. 그 다음에 면은 면적이죠. 면적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은 정정 그 다음에 변경 둘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금족이 거래 금액 있죠.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까지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36번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딱 그러면 고용인은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뭐가 아니라면 모두 고용할 수 있어요. 뭐만 아니라면 결격 사유자만 아니라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수에는 그죠? 개인은 5명 이상 고용 못하죠? 일단 무조건 대답 여쭤보면 네 하고 대답하면 끝이요. 없죠. 제한이 없어요. 그죠? 고용인 수 등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소공과 중개보전 두 가지가 있는데 소공이 딱 튀어나왔어요. 제일 먼저 부하셔야 될 건 뭐예요? 자격 정지입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 받죠? 실무 교육 받습니다. 중개보조는요? 직무 교육. 그리고 기본 딱 생각해야 될 거.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용인의 어떤 행위는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를 본다?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책임을 진다.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 이퀄 뭐다? 중개 행위입니다. 근데 개공이 책임을 부담할 때 전제가 고용인 행위가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공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무과실 있죠? 예, 그리고 상당한 지위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로. 이때 개공은 고용인에게 말할 수 있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행위가 행정, 형벌 제48조 49조에 해당하는 위반의 경우에는 행위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개공도 함께 처벌하겠다. 그래서 개공에게는 그대로 조문 그대로 해봐요. 벌금 무슨 벌금?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리고 벌금 그럼 제가 습관적으로 세 가지 옆에 X, 구상권 X, 그 다음에 결격 사유 X, 절치 X. 됐죠? 그리고 양벌 규정에는 면책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개공이 고용인에게 상당한 지위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딱. 그다음에 고용인 행위. 자, 소공이라면 자, 금지 행위를 소속 공인회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개공에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를 고용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업무 정지 6월을 명할 수 있다. 됐죠? 책임 범위가. 그리고 고용인을 고용한 등록관청 있죠? 자, 고용인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 들어보세요. 소공의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의 확인 의무사항이 3개 해봐요. 첫 번째, 자격 확인 요청을 하여한다. 두 번째,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 실무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몇 개 있다고? 3개요. 중개보조원은요? 2개요. 중개보조원인데 갑자기 자격 확인 요청이 튀어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똑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일치가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개공은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러면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 안 하면요.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중에 뭘까요? 1월입니다. 명문상의 규정이 없고 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소공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줄 거고 업무상 행위는 누구?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죠. 세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 실무 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두 자만 빼면 맞아요. 실무 빼면 돼요. 교육을 받게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소공이라면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안 하면 업무 정지됐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소공의 고용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첨부 서면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37번 경공매 차이 그랬는데, 자, 경매 딱 그러면 경공매 차이를 물을 때 경매와 공매가 있잖아요. 공매가 있을 때, 자, 경매 그러면 가장 핵심이 토지거래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받는다.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그리고 경매는 싸다, 가격이 뭐하다, 저렴하다. 요 두 개가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공매는요, 보통 대표적 경우를 비업무용 부동산, 수탁부동산, 경매, 그죠? 이런 거 얘기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일단은요, 권리 분석이 용이하다. 권리 분석이 용이하다. 이게 법원 경매 과정을 거쳐 넘어오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깨끗하다 혹은 권리 관계가 안전하다 이런 것도 같은 말이에요. 권리 분석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명도 책임 있죠. 명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기업체,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의 명도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셨죠? 그 입찰자가 명도에 관련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분납이 가능합니다. 대금 분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개 차이. 요거는 저감이 얼마냐면 20%예요. 이건 저감률이 10%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경매, 공매 물을 때 경매에 준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경매와 동일시하는 게 압류부동산 있죠?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이건 공매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하고 똑같다고? 경매와 같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에 준하지만 저감률은요, 공매의 저감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유찰되면 몇 퍼센트 저감돼요? 10%의 저감이 돼요. 경매하고 다르게 나머지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압류부동산 공매는 이 세 가지의 장점을 제공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경매와 같습니다.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경매 대상 물건은 권리 분석에 부담이 적다. 이건 경매를 공매로 바꾸면 돼요. 그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는 명도 책임의 부담이 없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같다 그랬죠. 경매는 최장 5년 기간 내 대금 분납 가능하다. 이건 경매를 뭐로 바꿀까? 공매로 바꾸시면 돼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 시는 허가 면제입니다. 원칙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지만 5번 경매는 공매보다 가격이 싸다는 특징이 있다 하셨죠? 비싼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8번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차주택의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맞죠? 무허가 미등기 사실상 주거 용도인데 밑에 적죠. 언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고 적으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여부가 현행 시행되는 법령 기준이 아니고 언제?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이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다 그럴 때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임차 보증금이죠.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와 그죠? 범위에 들어가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될 때입니다. 가장 지금 최근에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를 따질 때 2018년도 언제? 9월 18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요. 근데 2018년 9월 18일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날 이전이냐 이후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의 앞에 설정된 선순위 그죠?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기가 2018년 9월 18일 이후라면 얼마? 1억 1천만 원에 얼마? 3,700까지 최우선 변제받죠. 최우선 변제받고 요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받더라도 주택가액이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 중에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다 하더라도 3,700만 원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수의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그죠? 아니 뭐 그죠? 예.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에 3,7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 선순위 설정된 담보권이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설치된 권리라 해야 됩니다. 이야기죠. 그리고 요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 있죠. 기준은 어디서 정할까요?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업무일까요? 이거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정하고요. 그럼 소액 임차 보증금 대해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정하는 거고, 예,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요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어디서 업무라고?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어디가 있죠? 어디에 있죠?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법무부 차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기준으로 결정된다 할 때 틀린 부분이고 뒷페이지 보죠. 서울시 그죠? 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2019년 9월 18일 1억 1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한다. 맞죠? 얼마만큼? 3,700만 원만큼. 법정 금액이 반드시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랬죠. 네 번째, 확정일자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부터 받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출 수도 있죠. 이때 우선 변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선 변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아니, 이랬을 때 우선 변제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고요. 이거 두 개 중에서 효력이 늦게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해요. 우선 변제권이. 그럼 언제? 그렇지. 날짜가 적혀 있는데 뭐 자꾸 다음이라. 1일이고 2일이니까 언제요? 예. 또 다음 날이란다. 날짜 적어놨다 하니까. 우선 변제력은 3일 언제죠? 0시. 그래서 만일에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면 뭐가 우선하겠어요? 저당권자는 2일날 당일 즉시죠? 이렇게.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아니 봐봐요. 대항 요건을 가지죠. 이게 1일이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게 2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도 마쳤어요. 2일날. 이거 언제 효력 발생하죠? 오늘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한번 더 쳐볼까요? 3일이에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문제 했어. 그죠? 2일날, 에? 이 경우에 우선 변제 효력은 언제죠? 3일날 발생하고요. 근데 우리가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되는 게 언제라? 2일날. 근데 이것 때문에 다음날 발생한다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 있죠? 등기는 그냥 적시입니다, 그때. 예, 적시.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십시오. 보증금의 전부를 혹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또는 하는 기준금리가 1.5거든요. 보통 밝히거든요. 3.5%를 더한 비율 가운데 높은 거 낮은 거 더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낮은 비율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상인법은 어떻게 되죠? 연 1할 2푼 또는 하는 기준금리의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에서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임대차 목적물이 전통시장인 경우에 권리금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포함에 딱 동그라미 하시고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맞죠?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영리 목적입니다. 서울특별시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얼마?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인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5가지는 가능합니다. 대항력, 권리금, 차임연체 해지, 갱신요구권,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죠? 그 다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응?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는 이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언제? 6월 전부터 그죠? 임대차 종료 시까지 행사할 수 있고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도 역시 소멸시효 걸리죠.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줄을 다 긋고 숫자 바뀐 건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가겠습니다.
창원 성산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갑중개법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분사무, 송파구 줄 다 긋고 분사무소죠. 송파구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45만 원, 기간은 2년이었다. 임차인은 2019년 9월 6일 이사와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2019년 9월 7일 발생한다. 맞아요. 보증금액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어 보증금 중 3,700만 원이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소액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가구죠. 최우선 변제 금액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물건은 주택으로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요율 규정을 적용받는다. 맞죠? 임차주택이 다가구 주택이어서 아니면 유택 같다. 기준금액은 보증금과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구하였다. 맞아요. 임차주택이 다가구 주택이어서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뭐만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대항요건이 인정되죠. 아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리까리?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뭐 까다로워질 수도 있는데 이 수준 정도 이상에서 크게 뭐 고만고만해요. 쉽게 내려고 무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답을 모르게 되면 개수를 한번 세보려 했죠. 한번 세보셨어요? 5분의 1을 제가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실제치는 5분의 1에 맞춰요. 예? 뭐 시간이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다음 주 문제도 5분의 1을 맞출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